반가워요, 여러분. 매일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제가 글을 쓰게 되었네요. 언젠가는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써내려갈 테니 꼭 들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시원하게 욕도 해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육원에 버려져 8살의 미국인 양부모님께 입양되었어요. 알파벳도 모를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걱정이었는데 매일 영어를 듣고 살아보니 언젠가부터 술술 영어가 입에 붙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가 미국의 시골 마을이었고 좋은 이웃들만 있어서 동양인이라고 놀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늑한 마을에서 잘 성장했죠. 그런데 제 나이가 18살에 양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 미국 땅에서도 혼자가 되었답니다. 10년 동안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을 잃고 1년 동안 슬퍼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곧 먹고 살 걱정이 앞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양부모님의 재산은 친척들이 다 가져가서 저는 맨몸으로 나왔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당장 비행기 값이나 거기 가서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으니 미국 땅에서 먹고 살아보기로 했어요. 패스트푸드점과 세차, 보모 등 여러 일을 해보다가 저에게 맞는 일을 찾게 되었어요. 출장 청소부인데 한국에서는 가사도우미라고 하더군요. 여기 미국에서는 직접 청소기와 도구를 가지고 가정집에 출장을 나가 고객의 집을 청소해주고 바로 다음 집으로 가서 똑같이 일하는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월급을 받으면서 고객들이 주는 팁이 있어 아주 좋았어요. 게다가 혼자 일하니 마음 편하게 일만 할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출장 청소부를 6년 이상 일하며 제가 살 작은 집도 마련했고 돈도 꽤 모았어요. 미국에 친구도 거의 없고 지인도 없으니 돈을 쓸 일이 먹는 것 말고는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9살이 되었을 때 청소하러 나갔다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일하러 다니는 곳은 번화가가 아니고 시골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인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고객님? 와, 이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8살 때까지 살았어요, 고객님. 한국 분이시군요. 반가워요. 근데 여긴 제 집이 아니라 회사 지인분의 댁이에요. 제가 수출업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이 시골에 비즈니스 때문에 들렀다가 하루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아, 수출하시는 분이셨구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제가 귀찮게 해드렸죠? 죄송해요. 청소 시작할 테니 자리 비워주시겠어요? 많이 시끄럽고 약품 냄새가 나니 산책 다녀오시면 다 끝내놓겠습니다. 전 괜찮은데요. 거실에 가서 앉아있을 테니 편하게 하세요. 아, 네. 그런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얹혀있는 사람인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일하세요. 저는 3시간 동안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광을 냈습니다. 일하는 걸 구경하던 남자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이었냐고 물었답니다. 와, 한국 가사도우미랑은 다르군요. 직접 청소도구를 다 가져와서 집안을 변신시켜 놓으셨네요. 진짜 손재주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돈이 아깝지 않네요. 칭찬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다 정리된 것 같으니 그만 가볼게요. 저기 그냥 가시지 말고 나중에 저랑 식사라도 한번 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한국 들어가기 전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안 쉬고 일만 해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안은 감사해요. 연락처를 드릴 테니 시간 맞으면 뵙도록 하죠. 그렇게 한국에서 온 남자와 기분 좋게 헤어지고 제 일을 이어서 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날도 전 스케줄이 꽉 차 있었답니다. 다음에 미국에 또 온다면 그때 보자고 빈말을 했더니 남자가 그날 스케줄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 잠깐이라도 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마지막 청소가 끝나는 집 근처로 오겠다고 하니 거절하지 않고 그러라고 했어요.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의 기대를 했죠. 일이 끝나자 땀에 절어버린 저를 본 그 남자가 저더러 멋있다고 칭찬하더군요. 타지에서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하다면서 말이죠. 이름이 제시카 씨라고 했죠? 네, 미국 이름은 제시카고 한국에서 불리던 이름은 은정이에요. 그럼 은정 씨라고 불러도 되죠? 은정 씨, 저랑 만나보지 않을래요? 제가 은정 씨에게 반해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기 종환 씨, 여긴 미국이에요. 한국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절 만나시려고요? 전 한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사귀는 건 어렵겠네요. 제가 미국에 자주 올게요. 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장거리 연애 까짓것 해보죠. 사랑을 쟁취하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를 보러 미국에 오시겠다고요? 네, 당연하죠. 우리 멀지만 사랑 한번 해봅시다. 사실 저도 종환 씨에게 호감도 있고 관심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사귀는 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어서 거절했는데 종환 씨가 진심을 보여주면 넘어올 거라면서 다음을 기약하며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그를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는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일하러 온 게 아니라 휴가를 써서 절 만나러 왔답니다. 너무 놀라고 고마웠던 저는 종환 씨를 좋아하게 되었고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어요. 1년에 10번이나 절 만나러 온 종환 씨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그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한국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자기야, 그럼 내가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거야? 한국으로 가자. 자기는 몸만 오면 돼. 그냥 내가 사는 집에서 같이 살면 된다고. 결혼식 생략하고 같이 살자. 자기가 결혼식이 부담된다고 했으니 그냥 나랑 같이 살면 좋지 않겠어? 내가 미국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들어가는 건 좀 생각해 봐야겠어.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물론 나도 종환 씨랑 부부가 되는 건 좋긴 해. 그래,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은 많으니까. 몇 달 고민해 보다가 한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미국에서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재미없게 사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곳에 가서 살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소원을 풀 수 있으니 굳게 마음을 먹고 한국에 24년 만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이가 도시에 살고 있어 주변을 돌아보는데 진짜 복잡하고 혼잡해서 정신이 없더군요. 자기야, 이런 데서 사는 거 답답하지 않아? 난 오자마자 숨이 막히는 기분이야. 처음이라 그래. 익숙해지면 재밌을 거야. 자기야, 이제부턴 내 아내로 사는 거니까 일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돼. 종환 씨는 늘 나를 생각해 주더라. 양부모님이 생각나. 양부모님과 비교할 정도로 내가 좋은 사람인가? 이거 기분 좋네. 나도 당신 만나서 진짜 좋아.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나도 일할 수 있는 걸 찾아볼게. 오랫동안 일만 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하고 싶은 게 돈 버는 일을 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천천히 알아봐. 급한 거 없으니까 일단 적응부터 해. 그래서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일단 적응하려고 매일 외출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고 남들이 하는 걸 남편과 하나둘씩 해보면서 도시 여자가 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여기도 살만한 곳이더라고요.
적응하고 난 뒤 한국에서 처음 알게 된 일은 카페 알바였어요. 30대이긴 하지만 제가 어디 가서 취직할 수 있는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으니 저를 받아줄 만한 곳을 찾다가 카페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커피를 마시는 줄 몰랐어요. 직장인들이 피로를 풀려고 커피를 엄청 마시는 걸 보고 다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생각했답니다. 한편 남편은 수출업 회사에서 일하는데 매달 한 번씩은 꼭 해외로 출장을 나갔어요. 일주일씩 집을 비워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미국에서 혼자 살 때는 전혀 외로움을 타지 않았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 나서는 그이가 없으면 불안하고 외로웠답니다. 그래서 출장을 빨리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오라고 닥달해서 남편이 고생을 좀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열흘의 출장이 잡혀서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영국으로 출장 간다고? 그리고 나도 함께 가잔 말이야? 회사에서 나도 보내주겠대? 그건 아니지. 내가 당신 비행기 값이랑 다 내줘야지. 당신 영국에 가보고 싶다 하지 않았어? 그건 그냥 텔레비전으로 축구 보면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말한 거지. 난 영국에 축구팀이 유명한 거 말고 아는 게 없어. 볼거리가 많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영어도 잘하니까 내가 일할 때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 좋아. 그럼 가보자. 남편 따라서 해외에 나가서 관광도 하고 멋진 추억도 쌓고 돌아와 보자. 그리하여 남편과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이와 저녁마다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했고 낮에는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영국의 도시는 물가가 무지하게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돈을 아껴가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남편과 함께 찾은 한 식당에서 여자 알바생을 보게 되었는데 꼭 제가 미국에서 혼자 고생하며 살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친근하게 말을 걸었답니다. 한국 분이시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손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생활비 버는데 시간을 다 쏟고 있네요. 혼자 힘으로 유학을 온 거군요. 대단해요. 대단하긴요.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설거지랑 서빙만 하고 있어요. 이런 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손님. 나도 미국에서 혼자 일하면서 살았어요. 유학은 아니고 입양돼서 살다가 여러 가지 사연 겪고 혼자 출장 청소부로 오랫동안 일했죠. 그러다 지금은 내 옆에 있는 남편 만나서 한국에 돌아가게 됐죠. 저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했답니다. 이상하게 유학생에게 친근감이 가서 제 이야기를 떠들고 싶었답니다. 두 분이 부부인 건 눈치채고 있었어요. 잘 어울리세요. 고마워요. 우리 이따가 밤에 같이 술도 한잔하고 야식도 먹을래요? 어머, 저를 초대해 주시겠다고요? 저야 너무 좋죠. 그럼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네, 저도 미진이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유학생과 친해져서 남편과 셋이 야식도 먹고 술도 한잔했습니다. 미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성공하고 싶어서 공부를 죽어라 해 명문대에 들어갔고 더 많은 배움을 위해 무작정 영국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식당에서 일만 하고 있다며 푸념을 늘어놨죠. 미진아, 넌 분명히 잘 될 거야. 나보다 나아도 100배는 나으니까 진짜 성공할 거야. 고마워요, 언니. 힘이 되는 사람 만나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나도 좋아. 나중에 한국에 오면 꼭 언니한테 전화해. 도울 수 있는 게 많진 않아도 밥은 사줄 수 있거든. 네. 유학생활 접고 한국 가면 꼭 연락드릴게요. 미진이와 헤어지고 남편과 영국에서 이틀 더 머물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카페에서 일하고 남편 내조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고 그이는 회사 일을 바쁘게 하고 밤에 돌아왔죠. 피곤함에 찌든 남편은 저와의 부부관계를 미뤘습니다. 섭섭하긴 하지만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니 이해했어요.
1년 정도 남편과 함께 살며 좋은 일도 많았지만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시골 체질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연애 때와 신혼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권태기가 왔는지 절 대하는 게 냉랭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나가서 데이트할까? 귀찮아. 쉴 땐 그냥 잠 좀 자게 내버려 둬라. 그리고 오후에 골프 약속 있어. 맨날 골프야? 이젠 나랑은 놀아주지도 않네? 당신 내 덕에 이런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라. 미국에서 청소부나 하던 널 데려와서 팔자 좋게 살게 해줬으면 나한테 간섭하거나 징징거리는 것 좀 하지 마. 뭐? 내가 당신 덕에 팔자를 고쳤다고? 미국에 있던 날 억지로 데리고 온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해? 당신 1년 만에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거야? 이젠 내가 질린다 이거니? 아이고, 화장 지운 얼굴 보니까 토 나올 것 같다. 당신은 집에 있어도 화장 좀 하고 있어라. 내 눈이 썩어버리겠다. 이 남자가 정말... 시끄럽고 나가서 좀 시간 좀 때우고 들어와라. 혼자 잠 좀 자게. 그이는 정확히 1년 만에 절 진료하며 막말을 툭툭 내뱉곤 했답니다. 그냥 권태기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서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더니 글쎄 이 인간이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아니, 바람 정도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살림까지 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극도로 흥분했지만 현장을 잡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카페를 그만두고 남편 뒤를 미행한 지 일주일 만에 상간녀와 차린 살림집을 찾게 됐습니다. 그이가 들어가는 걸 보고 뒤를 따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옆집인데 드릴 게 있다고 하니 바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여보,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나쁜 놈, 요즘 차갑게 대하더니 이거였구나. 현장을 잡았으니 네 놈은 오늘 돼지일 줄 알아. 남편 얼굴에 싸대기를 흠씬 갈기고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상간녀가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쓰고 있길래 침대 위로 올라가 발로 밟아줬습니다. 이윽고 고통의 신음이 터져나오며 상간녀가 이불을 스스로 걷어내더군요. 아이, 그만해! 뭐야? 넌 작년에 영국에서 봤던 미진이? 아이씨, 오빠! 이 여자랑 끝낸다며! 이것들이 영국에서 보고 그동안 나 몰래 바람 피웠던 거였구나! 미진이 너한테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니? 야, 너도 오빠랑 같이 사는 동거인일 뿐이라며!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안 했다며! 그리고 오빠가 나 좋다고 영국 가서 꼬셨다고! 나를 꼬신 거랑 똑같이 했나 보구나? 그래, 일단 맞아라. 내 화를 풀려면 일단 미진이 너도 밟아 죽쳐야겠으니까. 때리지 마! 나 임신했어! 임산부라고! 너 임산부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임신? 정말 첩첩산중이네. 이것들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가졌어? 당신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더럽게 이게 다 뭐냐고? 임산부를 때릴 수 없으니 다시 남편 따귀를 후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은정 그만해! 이런 꼴 다 봤으면 주제 파악하고 떨어져 나갈 생각이 날 것이지 어디서 손찌검이야?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부부냐? 그냥 동거인일 뿐이라고. 너 오늘부로 내 집에 출입 금지야. 나쁜 자식. 미국 생활 다 접고 따라왔더니 이런 식으로 날 버리겠다고? 그래, 좋아. 나도 너 같은 놈이랑은 같이 못 살아. 끝내긴 하겠지만 쉽게는 안 되지. 그 자리에서 손에 잡히는 걸 모조리 남편에게 집어던지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때려주고 밟아줬습니다. 더는 힘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제대로 혼주를 내줬죠. 그런데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고 있는 상간녀는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이은정, 네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바람에 네 남편이 나한테 반해버렸지 뭐야? 오빠가 영국까지 날아와서 나한테 돈도 주고 몸도 마음도 다 주곤 했지. 우리 오빠를 이제야 내가 독차지하겠구나. 그럼 잘 가라. 다신 보지 말자고. 미진아, 너 그렇게 실실거리다가 나중에 크게 된통 당한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있고 언젠가는 꼭 복수할 거야. 복수도 뭐가 있어야지. 너 뭐라도 있냐? 청소부 출신 주제 감히 명문대생한테 훈수를 둬? 대가리가 딸려서 이렇게 오빠 때리는 거 말고 다른 건 못하지? 에휴, 인생이 불쌍하다. 아무튼 오늘부로 오빤 내 거야. 앞으로는 껄떡대지 마라. 미진아, 누가 그러더라. 한국은 좁다고. 언젠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던데 넌 무서운 게 없니? 좁은 나라에도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야, 미국에 돌아가서 청소부나 다시 해. 너한텐 그게 딱 어울리니까. 그래, 많이 웃어둬라. 나중에 기필코 복수해 줄 테니까. 저는 상간녀와 차린 살림집에서 나와 신혼집에 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가 가능한지 물었죠. 다행히 사실혼으로 인정되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 일을 한 번 더 만나게 되었고 위자료를 꽤 많이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했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알아보다가 간호조무사 학원을 알게 됐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죠. 학원에 다니고 6개월 뒤에 자격증을 따고 학원에서 연결해준 작은 병원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일하니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고 책임감이 커져서 환자분들을 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며 대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이 바뀌면서 한 달 만에 그 병원에서 잘리게 됐어요. 걱정이 태산이었으나 바로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로 취업해 일하게 되었답니다. 어려운 일은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특히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대하는 건 경력이 오래된 간호 선생님이 하셨답니다. 두어 달 일했더니 좀 능숙해지고 적응이 되어 산후조리원에서 해야 하는 일을 다 할 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산모와 아기가 들어오고 나가길 반복하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사람이 산모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은정 언니 여기서 일해? 대박이다. 진짜 한국은 좁긴 하나 보네. 미진이? 아, 너 그때 임신 중이라 했지? 그래서 아기 낳고 조리원에 들어온 거냐? 아, 우리 아기 예쁘지? 그래, 나중에 상간녀가 될 상이네. 뭐야? 이게 지금 산모한테 뭐라는 거야? 야, 나 여기 돈 내고 들어온 고객이야. 넌 간호조무사 딱 가리고 깍듯하게 대해. 아, 네, 산모님. 출산 축하드립니다. 그럼 입실하시고 편하게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벨을 누르세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상간녀에게 존댓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을 지켜보다가 상간녀의 아기를 자세히 쳐다봤어요. 아무리 신생아지만 전 남편과는 정말 닮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뒤 상간녀의 식사를 가져다주고 나가려는데 저에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아이 조무사, 우리 오빤 출장 중이야. 나 퇴실할 때나 돌아올 거야. 네 산모님,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쌓인 게 많나 보지? 표정이 딱 말해주네. 야, 내가 소개팅이라도 해줄까? 돈 많은 할아버지라도 괜찮아? 너 같은 애는 그런 놓친 애가 딱 맞거든. 산모님, 말씀은 감사하나 괜찮습니다.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이, 재미없네. 아, 필요한 거 없어. 나가봐. 제가 등을 돌리고 나가려고 하니 일부러 들리도록 상간녀가 혼잣말을 하더군요. 멍청한 기집애. 나한테 남편 빼앗긴 주제에 어디서 똥폼을 잡아? 간호조무렉이나 평생 하면서 밑바닥 인생이나 살아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못 들은 척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을 빼앗고 애까지 낳은 여자를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만났으면 기분이 더러워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뭔가 찌릿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상간녀를 주시해 보려고 근처를 자주 얼쩡거렸답니다. 그런데 웬걸 며칠 뒤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간녀가 어떤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야, 김영민, 나 네 얘기 나왔다. 양육비 20년치 보내라. 당연히 돈 줘야지. 네가 임신시켰으면 양육비 정도는 책임져야지. 뭐? 새 마누라가 임신해서 돈 나갈 때가 태산이라고? 야, 닥치고 네 딸님이 양육비 보내? 안 그랬다간 내가 네 마누라 찾아가서 다 까발릴 테니까. 알고 보니 상간녀가 임신한 아이는 전남편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양다리 걸치다가 임신해서 그이의 아기라고 거짓말하고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돈 욕심이 큰 상간녀가 아기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뜯어내려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저에게 들킨 겁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까운 미래를 상상했어요. 상간녀가 틱틱거리고 갑질하는 게 짜증나긴 했지만 퇴실할 때까지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2주를 꽉 채운 상간녀가 퇴실할 날이 오자 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더라고요. 처자식 데리러 왔다가 제 얼굴을 보고 많이 놀라더군요. 은정이 너 여기서 일해? 내가 네 새 마누라 담당했어. 비위 맞추기 참 뭐 같더라. 야, 이은정, 너도 비위 맞추기 힘든 여자거든? 괜히 내 마누라 욕하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저기 종환씨,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상간녀에 관한 건데 아주 흥미로울 거야. 엄청난 비밀이라 이걸 알면 깜짝 놀랄걸? 듣지 않고 그냥 가면 평생 후회할 거야.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알고 싶어? 당신 인생을 구해주려고 하는 말이야. 진짜 인생 종치기 싫으면 이따가 6시에 산후조리원 앞으로 나와. 상간녀한텐 비밀로 하고. 됐어! 또 헛소리하거나 날 때리려는 거겠지? 마음대로 생각해. 하지만 난 기회를 줄 거야. 딱 한 번. 오늘 저녁 6시.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그렇게 말하고 전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전 남편이 절 만나러 왔더군요. 이은정, 할 말이 뭐야? 이거 그냥 말해주면 내가 엄청난 손해인 것 같아. 나한테 준 위자료만큼의 돈을 줘. 그럼 공개할게. 여기 내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 듣고 싶으면 약속해. 돈 달라고 불렀냐? 도대체 뭔데 그런 큰 돈을 요구하는 거야? 줄 거야 말 거야. 난 약속받으면 바로 공개할 거야. 그게 아니면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끝내고. 그이는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자. 들어보고 판단할게. 아니, 여기 계약서 가지고 왔어. 나한테 큰 정보를 얻는 대가로 위자료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별걸 다 하자고 하네. 그래, 좋아. 만약 이상한 거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로 당신 인생 살리는 일이니까. 그이가 틀어보라고 하자 상간녀가 애인과 나는 통화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항시 녹음할 준비를 하고 상간녀를 주시하다가 확실하게 녹음했답니다. 전 남편은 자기 아기가 다른 놈 아기라는 걸 듣고 넋을 잃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실제 상황이야. 당신 아직 혼인신고랑 출생신고 안 했지?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아기 출생신고는 태어나고 한 달 안에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번 주에 다 하기로 했어. 그럼 그건 미뤄야겠네.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 결과 보고 신고를 하든 말든 결정해. 자, 내가 당신 인생 구해준 거 맞지? 돈 줄 거지? 일단 검사부터 해보고 만약 당신 말이 다 맞다면 보상해줄게. 나 먼저 일어날게. 그래,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 그리고 내가 은인이라는 걸 잊지 마. 전 남편은 그대로 뛰쳐나가 유전자 검사를 상간녀 몰래 받았답니다. 결과는 당연히 불일치였죠. 그이는 바로 상간녀를 버리고 정리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돈을 입금해줘서 쾌재를 불렀네요. 콧노래를 부르며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던 중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겨 꽈당 넘어졌습니다. 아,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나다! 이 나쁜 기집애야. 네가 내 남편한테 일렀다며? 아, 미진이구나. 너 버림당했다며. 이제 아기 데리고 어디로 가냐?
아기 아빠는 결혼해서 새 삶을 살고 있는데 넌 어쩌냐? 이젠 완전히 쇠됐네.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너 오늘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내 인생 종치게 됐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 미진아, 아기는 안 데리고 온 거지? 그럼 싸워도 되겠네. 안 그래도 여기 일 관두고 전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카페 차릴 생각이었거든. 저는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제 머리를 잡아채고 있는 상간녀의 손가락을 뜯어내고 귀싸대기를 갈겼습니다. 짝짝짝 소리가 산후조리원을 크게 메아리쳤죠. 제가 억척스럽게 살아와서 그런지 이런 싸움은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상간녀를 집어던지고 내동댕이 치고 흠씬 갈겨줬어요. 조리원 선생님들이 말려도 전 끝까지 상간녀를 응징했습니다. 한참 뒤엔 상간녀가 도망가려는 걸 붙잡고 개패듯이 패줬습니다. 야 미진아, 죄를 짓고 네가 네 발로 찾아와 주니 정말 고맙다. 번거롭게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되잖아. 은정 언니, 그만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라면 벌을 받아야지. 나 어차피 오늘부로 여기 때려치울 거야. 넌 오늘 내 밥이니까 혼 좀 더 나야 해. 언니, 저 미혼모 센터에 들어갔어요. 오갈 곳도 없고 친정 부모님은 가진 것도 없으니 저더러 알아서 살라고 신경도 안 쓴다고요.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웃기는 기집애네. 내가 널 도와? 이게 터진님이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하네? 이 기집애야, 넌 오늘부로 불행 시작이야. 그 시작점은 나고. 자, 마저 처맞고 가라. 상간녀는 저에게 붙잡혀 먼지나게 얻어터지고 눈물 콧물을 다 쏟고 미혼모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상간녀의 마지막은 지방 어딘가에서 미혼모로 개고생하면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끝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카페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됐어요. 장소가 회사가 밀집한 곳이어서 적잖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 벌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카페에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쭈뼛거리고 있더군요. 왜 찾아왔는데?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저기 은정아, 자기야,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맙기도 하고 옛날 감정도 새록새록 생기고 해서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미친, 내가 돌았니? 너 같은 막장놈이랑 다시 합치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내 가게에서 나가! 그러자 전 남편이 눈을 뒤집더니 커피 머신을 밀어서 부숴버리더군요. 야! 이거 다 내 돈으로 한 거잖아! 내가 다시 합치자고 하면 고맙다고 기어들어올 것이지 어디서 거절을 해! 인간이 덜 된 놈이었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져! 신고해봐! 내가 이 가게 싹 다 불질러버리고 너도 끝장내줄 테니까! 이 인간 왜 이래? 나랑 이혼할 땐 좋아 죽더니 이제 와서 나랑 합치자고? 너 무슨 사이코패스 뭐 그런 거지? 이 넋 빠진 자식아! 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카페에 기계를 부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급기야 제 뺨까지 날리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전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그놈에게 복수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고 참았습니다. 그 자식이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1년 동안 카페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돈도 벌고 새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이는 이혼남인데 회사의 수장이었고 외모도 준수했답니다. 단골이었는데 제가 좋다고 맨날 따라다녀서 사귀게 되었죠. 저는 과거 제 남편놈이 저지른 짓을 남자친구에게 세세히 말해줬어요. 그냥 숨기는 거 하나 없이 만나고 싶어서 제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고백했답니다. 그이는 절 보듬어 줬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며 청혼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 남자와 살면 행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몇 달 뒤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던 저는 혼주석에 아무도 앉히지 못했지만 예비 남편과 시부모님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객들을 일일이 신부 대기실로 모시고 와 저를 자랑하셨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우르르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 형수님 하면서 90도로 인사했어요. 저는 벨시시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남편 직원들은 다들 얼굴 보고 뽑나 봐요. 멋진 사람들만 있네요. 그의 직원을 살펴보는데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종환씨, 오랜만이야. 작년에 내 카페 와서 물건 부수고 내 뺨 때린 이후로 처음이지? 에이,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새 남편에게 숨긴 게 하나도 없으니 그 상황에서도 전 남편을 모른 척하지 않고 매우 반갑게 떠들었습니다. 종환씨 회사 옮겼나 봐? 내 남편 회사로 들어간 모양이지? 한국은 정말 좁디 좁다. 내가 복수할 날이 올 거라 믿었는데 역시나 하늘은 내 편이었어. 여보, 저 자식이 내 전 남편이야. 그러자 새 남편이 전 남편의 턱을 잡고 고개를 올렸습니다. 어이 석정환 씨,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몇 달 됐지? 수출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인물이라고 해서 받아줬는데 나랑 악연이었구나. 대표님, 모두 과거 일입니다. 저랑 형수님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말이야, 내 아내 얼굴에 손댄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자네 수출업 바닥이 좁은 건 알지? 내가 대기업 출신이라 인맥이 넓은 것도 잘 알 테고. 자네를 어떻게 묻어줄까? 대표님, 저 형수님한테 위자료도 주고 나중에 보상금도 줬어요. 마지막으로 행패를 부리긴 했지만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너도 뺨 좀 맞아봐. 저는 드레스를 입고 앉은 채 새 남편이 전 남편의 따귀 날리는 걸 감상했습니다. 속이 뻥 뚫려서 저도 모르게 트림을 했답니다. 어머, 내가 실수를. 여보, 그만 때려요. 그러다 사람 잡겠어. 이 자식이 당신한테 한 짓은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이 자식 이 바닥에서 묻어버릴 거야. 너 석종환, 사생활 관리가 안 돼서 전에 있던 회사에서 잘렸지? 그쪽 대표가 안 좋은 소리에도 기회를 줘봤는데 괜히 그런 것 같구만. 자네 앞으로 이 바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줄 거야. 자, 이제 실컷 때려줬으니 내 결혼식장에서 나가! 대표님, 모두 과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저를 자르는 건 부당해고입니다. 저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이야, 이 사람 패기 넘치는구만. 그래, 신고해. 난 자네에게 많은 죄를 만들어내서 회사에서 쫓아내버리고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결국 전 남편은 그날 결혼식장에서 쫓겨났고 저와 새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전 남편의 따귀를 하도 날려 손가락이 부어 결혼 반지가 안 들어가 새끼손가락에 끼워주는 해프닝도 있었답니다. 전 남편은 며칠 뒤 제 남편에게 해고당하고 수출회사에서 매장되었습니다. 그놈은 소식이 끊겨서 어디서 뭐하는지 모르고 지냈답니다. 여하튼 복수가 이렇게 화끈하게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 남은 스토리가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사장으로 지낸 지 2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고아로 살았던 저에게 핏줄이 처음 생긴 거죠.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진짜 기뻤답니다. 이듬해 남편과 절 반반씩 닮은 아들이 태어났고 저는 카페를 접어버리고 육아만 하기로 했어요. 아들을 24시간 돌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하루 종일 아들을 안고 있는 걸 보면 꼭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좀 쉬어. 육아하는 거 안 힘들어? 팔 빠지겠어. 내가 안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좀 자. 잠이 와야 말이지. 이 예쁜 아들을 보면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당신 진짜 모성애가 넘치는구나. 보기 좋긴 한데 모든 사랑을 아들에게만 쏟는 거 아니야? 이젠 난 찬밥 신세가 된 것 같네.
에이, 당신이 왜 찬밥이야. 우리 집 가장이자 내 인생을 구원해준 은인인데. 여보, 내가 모자란 아내지만 앞으로 진짜 잘할 거야. 그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한테 주란 말이야. 아, 여보. 나 베트남 출장 잡혔는데 우리 식구 다 같이 갈까? 일은 금방 끝나니까 여행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베트남? 거기 덥잖아. 우리 아들 힘들면 어떡해? 그런가? 그럼 단 며칠이라도 아들 우리 부모님한테 맡기고 우리 둘이 다녀오자. 여보, 당신 나랑 여행 간 게 신혼여행밖에 없는 거 알지? 신혼여행만 다녀오면 됐지. 그러지 말고 한번 다녀오자. 거기 바닷가가 얼마나 푸른지 보고 싶지 않아? 그럼 다녀올까? 그래, 다녀오자. 우리 둘이 연애하는 기분도 좀 내보자고. 남편이 하도 가자고 해서 처음으로 아들과 며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 숙소에 들어갔고 남편이 업무를 마칠 때까지 혼자 근처만 돌아다녔어요. 관광지가 어딘지 정보가 없어서 바닷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일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 가이드를 불렀다며 놀러 나가자고 했답니다. 호텔 앞으로 갔더니 차를 끌고 온 가이드가 보였어요. 그 남자가 저희 부부에게 다가오는데 아뿔싸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환 씨? 당신 여기서 가이드로 일하고 살았던 거야? 헐, 한국만 좁은 게 아니라 세계가 좁았나 보네. 또 이렇게 만나다니 기가 막히다. 저는 혀를 차며 말했고 제 남편도 어이가 없다면서 헛웃음을 치더군요. 진짜 웃기는 일이네. 석종환 자네 한국에서 일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로 와서 가이드로 먹고 살고 있었나? 대표님, 그게...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탈탈 털어 사업 개시했는데 폭삭 망하고 몇 달 전에 베트남에 왔습니다. 여기서 가이드로 일해요. 여보, 가이드 바꿀까? 석종원이랑 같이 다니는 거 불편하겠지? 바로 전화할게. 아니야, 같이 다니자. 미운 정도 정이라고 이놈이 우리한테 설설 기는 걸 즐겨보자. 저는 넓은 아량으로 전 남편을 가이드로 앞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놈은 비굴하게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더니 차량 뒷문을 열어주더군요. 차 안에서 갑자기 웃겨서 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를 새 남편이랑 타고 있네. 이게 무슨 그림이야? 여보,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이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석종환이 저놈 식은땀 흘리는 거 봐봐. 당장 도망가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 하니 아무 말 못하고 있잖아. 그러게. 야, 종환씨, 긴장 풀어.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건 이제 남아있지 않아. 아무렇지 않으니까 가이드나 확실히 해. 네, 사모님. 잘 보시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낄낄대면서 전 남편이 데려다주는 관광지를 돌면서 좋은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사진도 찍어달라고 해서 많은 추억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전 남편의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는데 차에서 내린 전 남편이 90도로 인사를 하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가이드 바꾸지 않고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두 분 남은 여행 즐겁게 보내시고 돌아가세요. 그럼 전 이만. 종환씨, 잘 살아. 이제 난 아무런 감정도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봐.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90도로 인사하는 전 남편을 두고 돌아서려는데 어떤 덩치 큰 문신한 남자가 전 남편에게 달려가더니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더군요. 예, 네가 석종환이냐? 너 내 마누라하고 바람 피운 개자식 맞지?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내 마누라하고 바람난 놈 맞잖아? 여기 사진! 이래도 발뺌 할래? 그럼 누님의 남편이... 그래, 나다! 네가 내 마누라한테 받은 용돈이랑 선물 그거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넌 누구의 여자를 건드렸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어. 형님, 이러지 마세요. 저 그냥 누님이 용돈 주고 놀아달라고 해서 몇 번 만난 겁니다. 그냥 만나기만 한 게 아니던데. 너 내 마누라한테 사업자금 달라고 했다며? 그 마누라가 내 돈을 몰래 훔치다가 걸렸다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 등이나 처먹으려고 해. 너 같은 놈은 숨쉬고 살 자격 없어. 오늘 내 손에 작살을 할 줄 알아.
상황을 보니 전 남편이 베트남에서 빌빌거리며 지내다가 돈 많은 50대 아줌마를 꼬셔서 많이 뜯어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아줌마 남편이 전 남편을 응징해 주려고 찾아온 거고요. 이런 재밌는 구경을 놓칠 수 없으니 남편과 팔짱을 끼고 싸움 구경을 했답니다. 정확하게는 전 남편이 일방적으로 쳐받는 거였죠. 형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다시는 누님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고. 야, 네가 내 마누라한테 받은 거 다 토했네. 네? 그건 다 썼는데요. 이 자식이. 그럼 일단 쳐맞아. 그리고 월급 받을 때마다 갚아나가. 안 그랬다간 내가 애들 풀어서 네 놈을 확. 알겠습니다 형님. 돈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만 때리시고 고정하세요. 너 같으면 고정이 되겠냐? 돈 벌어야 하니 사진은 건들지 않고 몸통만 조져줄 테니까. 형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전 남편은 바람 피운 여자의 남편에게 끌려가서 된통 얻어맞고 돌아왔어요.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차에 오르려다가 저희 부부가 아직 구경하는 걸 알고 걸어오더군요. 저기 대표님, 사모님, 제가 이러고 삽니다. 찬란했던 과거는 이제 영원히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대표님, 저 마지막으로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깡패 같은 남자한테 돈을 다 갚아버리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 남편은 박장대소를 하며 저에게 주도권을 넘기더군요. 하하하, 석정아, 니 너무 웃기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종환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었어? 미국에 있던 날 꼬셔서 한국에 데려왔고 영국에 있던 미진이 꼬셔서 한국으로 데려왔잖아. 그런 남자가 돈 뜯어내려고 50대 아줌마를 꼬셔? 이거 너무 웃기잖아. 사모님, 실컷 웃으세요. 욕해도 좋고 절 때리고 싶으면 때리셔도 좋습니다. 다만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이렇게 아니라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에게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압니다. 사모님 같은 분을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환씨, 당신이 싸지른 똥은 알아서 치워야지. 이런다고 해서 내가 돈 빌려줄 것 같아? 이번 여행 오길 정말 잘했네. 재밌는 구경 제대로 하고 한국에 들어가겠어. 여보, 우리 그만 호텔로 들어가자. 구걸하는 그놈을 뒤로하고 호텔 로비를 향해 걸어가는데 그놈이 무릎을 꿇은 채 네 발로 기어와서 저희 부부 앞을 막았습니다. 저기 은정아, 나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걸 보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늘이 엮어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이 깡패 같은 놈에게 시달리기 싫다고. 이게 나한테 반말하네? 여보, 말이 짧은 이놈 어떻게 좀 해봐. 그러자 제 남편이 전 남편의 머리에 꿀밤을 세게 박아줬습니다. 대표님 아픕니다. 아프라고 때리지 시원하라고 때리겠냐 이놈아. 너 사는 꼴 보니 내가 매장시키길 아주 잘한 것 같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심하게 쭉 살아봐. 여보, 들어가자. 대표님, 은정아, 사모님.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베트남 여행에서 아주 큰 웃음을 터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기분이 한껏 좋아진 저는 아들 육아와 남편 내조를 더더욱 재밌고 성실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베트남 여행 중 둘째를 임신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배는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아였던 제가 입양되어 양부모님을 잃고 미국에서 억척스럽게 살다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망가졌던 제 인생이 이렇게 찬란하고 웅장하게 되었네요. 벌받을 놈들은 다 벌을 받고 살고 있으니 이제는 진짜로 우연히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구구절절 써보며 재밌다고 느껴졌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재밌을 거라 생각하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웃음 많은 하루를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